이 계집애가 지금 돌았나? 새벽부터 이어진 훈련의 흙먼지와 땀 냄새를 풀풀 풍기는 전투복. 그 거친 손이 회의실 상석에 앉은 여자의 팔뚝을 와락 움켜쥐었다. 여기는 경기도 이천, 대한민국 육군특수전사령부. 나라의 명운을 가를 비밀 작전이 오가는 군기 중의 군기가 살아 숨쉬는 심장부. 그 작전 회의실의 가장 높은 자리, 오직 사령관만이 앉을 수 있는 그 육중한 의자에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다. 그리고 방금 2주간의 혹한기 야전 훈련을 마치고 막 복귀한 공수특전 여단장 최민호 대령이 그 광경을 목격했다. 최민호는 눈을 의심했다. 그는 훈련에 매몰되어 신임 사령관의 부임 소식은 물론 그 신임 사령관이 여자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아직 보고받지 못한 상태였다. 그의 눈에 비친 것은 그저 군기가 빠질 대로 빠진 주제도 모르는 계집 하나였다. 새로운 행정장교, 아니면 군무원, 그게 무엇이든 감히 사령관의 자리를 더럽히고 있었다. 회의실에 먼저 와 있던 다른 참모들이 어쩔 줄 몰라 굳어 있었지만 최민호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다. 야. 그의 목소리는 맹수의 으르렁거림 같았다.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얼음장 같은 눈으로 책상 위의 작전 지도를 응시할 뿐이었다. 그 오만한 무시. 귀까지 처먹었나? 최민호의 인내심이 끊어졌다. 여기가 어디라고 내년 같은 게 앉아 있어? 여기가 내년 안방이야? 사령관님 오시기 전에 당장 그 더러운 궁둥이 치우지 못해. 그는 테이블을 돌아나가 여자의 팔을 잡아챘다. 그리고 의자에서 끌어내려고 거칠게 힘을 주었다. 이게 감히. 내가 이 부대 여단장 최민호 대령이다. 내년을 당장 군법회의에 넘기기 전에. 바로 그 순간이었다. 쾅! 회의실 문이 세차게 열리고 별 2개소장가 빛나는 부사령관이 다급하게 뛰어들어왔다. 그의 눈에 들어온 광경은 악몽 그 자체였다. 최민호 대령이 신임 사령관의 팔뚝을 움켜쥔 채 사령관의 의자에서 강제로 끌어내리려 하고 있었다. 최 대령, 자네 지금 무슨... 부사령관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는 숨이 넘어갈 듯한 목소리로 회의실 전체가 떠나가라 외쳤다. 전원 차렷. 신임 사령관님께 대하여 경례, 충성. 부사령관을 필두로 뒤따라 들어온 모든 참모진이 피가 튀어라 경례를 붙였다. 최민호는 멈췄다. 사령관님? 그의 시선이 기계처럼 자신이 움켜쥔 팔의 주인에게로 향했다. 그제야 보였다. 작전 지도에 가려져 있던 여자의 어깨. 대한민국 육군의 하늘을 상징하는 빛나는 3개의 별. 중장. 헉. 최민호의 입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났다. 그의 뇌가 정지했다. 그의 거친 손은 여전히 신임 특수전사령관 한가은 중장의 팔뚝을 움켜쥔 채였다. 회의실의 시간은 얼어붙었다. 모든 장교들이 숨도 쉬지 못했다. 한가은 중장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자신의 팔을 붙잡고 있는 최민호의 손. 그리고 파랗게 질려 벌벌 떨고 있는 최민호의 눈. 그녀의 얼음장 같은 목소리가 회의실을 갈랐다. 그 손. 네, 안 놓나. 히익. 최민호는 마치 불에 데인 사람처럼 비명을 지르며 손을 뗐다. 그는 뒷걸음질 치다 의자에 걸려 넘어질 뻔하며 그 자리에 무너져 내릴 듯이 섰다. 한가은 중장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구겨진 전투복 소매를 툭툭 털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경례를 받고 방 안의 모든 장교들을 둘러보았다. 모두 앉지. 그녀는 다시 육중한 사령관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방 한가운데서 석고상처럼 굳어버린 최민호를 향해 턱짓했다. 최민호 대령. 네. 사령관님. 자네는
회의가 끝날 때까지. 그녀의 입꼬리가 비웃음인지 모를 각도로 살짝 올라갔다. 거기 서 있어. 작전 회의실의 공기는 얼어붙다 못해 깨질 것처럼 날카로웠다. 방 한가운데 방금 전까지 신임 사령관의 팔뚝을 움켜쥐고 모욕했던 최민호 대령은 이제 쥐 죽은 듯이 굳어 서 있었다. 그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흘러 전투복을 축축하게 적셨다. 회의실 안의 다른 모든 장교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상사가, 그것도 특전사에서 제일 무섭다는 미친 호랑이 최민호가 저렇게 처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었다. 한가은 중장은 그러나 그에게 더 이상의 시선을 주지 않았다. 마치 최민호라는 존재가 처음부터 그 방에 없었다는 듯, 아니, 그저 벽에 붙은 얼룩처럼 무시하며 본론으로 들어갔다. 부사령관. 보고 시작하지. 네. 사령관님. 부사령관이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보고를 시작했다. 현 시간부로 2000사령부의 전술 대응 태세는. 한가은은 보고를 듣는 내내 미동도 없었다. 그저 서류를 넘기는 그녀의 손끝만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보고가 한창 이어지던 중 그녀가 불쑥 손을 들어 부사령관의 말을 끊었다. 잠깐. 방 안의 모든 신경이 그녀의 입으로 쏠렸다. 방금. 독수리 훈련 종료 보고. 그거 최민호 대령이 지휘한 훈련 맞나? 그녀는 여전히 최민호를 쳐다보지 않았다. 마치 서류에 적힌 글자를 확인하듯 물었다. 부사령관이 식은땀을 닦으며 대답했다. 네네. 맞습니다. 금일 새벽부로 종료되었습니다. 한가은은 콧소리를 냈다. 그녀는 서류철에서 얇은 보고서 한 장을 쏙 뽑아들었다. 최민호 대령. 그녀가 처음으로 구석에 서 있는 그를 불렀다. 네. 사령관님. 최민호가 반사적으로 군홧발을 부딪히며 대답했다. 자네. 훈련 결과 보고서. 이거 자네가 직접 결제한 건 맞나? 네. 그렇습니다. 아주 가관이더군. 네. 최민호의 낯빛이 다시 한번 하얗게 질렸다. 한가은은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 앞 거대한 작전 지도를 가리켰다. 자네, 이번 훈련의 핵심이 뭐였지? 그것은 야간 적진 침투 및 요인 암살. 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가은이 지도 위에 비구역 침투 경로를 손가락으로 거칠게 그었다. 이 경로. 누가 짰나? 제가 직접 계획했습니다. 그랬겠지. 한가은의 목소리에 노골적인 경멸이 실렸다. 이 경로는 내가 사관학교에서 생도 시절에나 쓰던 아주 오래된 교범에나 나오는 방식이다. 전형적인 탁상 공론이지. 최민호의 눈이 커졌다. 이 여자가 뭘 안다고. 내가 적 지휘관이었으면 자네가 그린 이 경로 3군데의 지뢰를 매설하고 저격수를 배치했을 거다. 한가은이 지도의 특정 지점 3곳을 정확히 짚었다. 첫째, 계곡을 건너는 이 도하 지점. 수심이 얕아 보이지만 유속이 가장 빨라 대원들의 체력 소모가 극심하지. 둘째, 능선을 타는 이 길목. 야간 투시경으로 가장 잘 보이는 개활지다. 셋째, 목표물 100m 전방의 이 폐가. 적의 완벽한 매복 지점이지. 그녀는 최민호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은 내깟 것은 다 꿰뚫어 본다고 말하고 있었다. 자네 부하들 훈련이었으니 망정이지 실전이었으면 침투조 전원 몰살이었다. 이게 자네가 자랑하는 실전형 지휘인가? 부하들 목숨을 내다버리는 게 자네의 전술인가, 최대령? 최민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가 짚어낸 문제점은 사실 그가 훈련 내내 관성적으로 밀어붙였던 가장 취약한 지점들이었다. 그는 그저 부하들의 기합으로 밀어붙이면 된다고 생각했다.
회의실 안의 다른 장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저 여자, 진짜 백이다. 최 대령의 전술을 저렇게 한 방에 박살내다니. 자네, 팔뚝 힘만 좋은 줄 알았더니 머리 쓰는 법은 아예 잊었나 보군. 한가은은 방금 그가 자신에게 저지른 모욕을 그대로 돌려주었다. 사령관님, 그것은 변명은 듣지 않겠다. 한가은은 다시 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회의 끝날 때까지 서 있으라고 했지. 하지만 자네의 그 무능하고 오만한 보고서를 읽고 있자니 내 속이 답답해서 안 되겠군. 그녀가 서류를 테이블에 내던졌다. 최민호 대령. 네. 당장 자네 여단으로 복귀해. 이 시간부로 24시간을 주겠다. 자네가 방금 말아먹은 그 독수리 훈련 계획서.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다시 짜서 내일 이 시간 내 집무실로 직접 가져와. 그녀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를 얼렸다. 단 한 글자라도 지금처럼 무능하고 안일한 구석이 보인다면. 그녀는 최민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땐 정말 자네 군복을 벗길 줄 알아. 알아들었나? 명심. 하겠습니다. 충성. 최민호는 경례를 붙이고 도망치듯 작전 회의실을 뛰쳐나갔다. 그가 평생 쌓아올린 실전 전문가라는 자부심과 오만함이 신임 사령관의 얼음 칼날에 처참하게 해부당하고 조각난 순간이었다. 최민호 대령이 뛰쳐나간 작전 회의실은 한동안 그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다. 한가은 사령관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부사령관을 향해 턱짓했다. 보고. 계속. 그날의 회의는 지옥 같았다. 한가은은 서류에 적힌 모든 허점과 비효율, 관성적인 업무 처리 방식을 모조리 끄집어내 박살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지휘관은 깨달았다. 이 여자는 장식이 아니다. 특전사 전체를 갈아엎을 태풍이다. 한편 자신의 여단장실로 복귀한 최민호는 그야말로 반쯤 넋이 나간 상태였다. 그는 문을 잠그고 집무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집어 던졌다. 으악! 책상 위의 서류가 공중으로 흩날리고 결제판이 벽에 부딪혀 박살났다. 계집애. 감히 나를. 그는 분노로 몸을 떨었지만 그것은 순수한 분노가 아니었다. 수치심 그리고 공포였다. 그걸 어떻게 알았지? 한가은이 짚어낸 전술적 허점들. 그것은 그가 가장 자신 있던 분야였다. 평생을 남자의 세계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특수작전의 영역이었다. 그런데 그 계집이 고작 서류 몇 장을 훑어보고는 자신의 심장을 꿰뚫어 버렸다. 24시간. 그는 벽에 걸린 시계를 노려보았다. 다시 짜내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최민호는 깨달았다. 자신의 머릿속은 이미 낡아빠진 전술로 굳어버렸다는 것을. 한가은의 지적은 정확했다. 그는 자존심에 금이 가는 것을 느끼며 인터폰을 집어들었다. 작전 참모. 당장 내 방으로 들어와. 아니, 김소령하고 박대위도 전부 데리고 와. 당장. 그날 밤새도록 최민호의 여단장실 불은 꺼지지 않았다. 그는 평생 무시했던 책상 물림이라며 비웃었던 젊은 장교들의 의견을 난생 처음으로 귀 기울여 들었다. 이건 너무 복잡하지 않나? 여단장님. 신임 사령관님 스타일을 보아하니 기존의 방식은 절대 통하지 않을 겁니다. 차라리 최신 교리에 기반한 이중 침투. 그가 수치심과 모멸감에 밤을 새우는 동안 이천의 특전사령부 전체는 그야말로 벌집을 쑤신 듯 했다. 그날 회의에 참석했던 지휘관들이 각자의 부대로 복귀에 쏟아낸 이야기는 순식간에 사령부 전체로 퍼져나갔다. 들었나? 최 대령이. 오늘 신임 사령관한테 개처럼 박살이 났다는군. 개처럼? 그 양반이? 설마가 아니야.
회의 시작하자마자 팔뚝을 잡고 계집애라고 했다가 뭐? 미쳤군. 그래서 사령관이 회의 내내 구석에 세워놓고 최 대령이 짠 작전 계획을 아주 걸레짝으로 만들어버렸대. 그 여자 사령관 보통이 아니시군. 계집이라며 수군대던 분위기는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역전되었다. 여자라는 단어는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얼음마녀, 독사 혹은 진짜백이라는 경외심 섞인 별명만이 남았다. 늑대 무리는 직감했다. 자신들의 왕이 바뀐 것이 아니라 무리 전체를 사냥할 새로운 포식자가 등장했음을. 다음 날 아침, 약속된 시간이 되자 최민호 대령은 사령관 집무실 문 앞에 섰다. 그는 꼬박 밤을 새운 몰골이었다. 눈은 토끼처럼 충혈되었고 턱에는 거뭇한 수염 자국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의 전투복은 그 어느 때보다 각이 잡혀 있었고 손에 쥔 보고서는 땀으로 축축했다. 들어가. 부관의 냉랭한 목소리가 들리고 문이 열렸다. 한가은 중장은 이미 집무실에 나와 있었다. 그녀는 마치 어제 그 격렬한 회의 따위는 없었다는 듯 평온한 얼굴로 신문을 읽고 있었다. 사령관님, 여단장 최민호. 보고서 가져왔습니다. 최민호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책상 위에 올렸다. 한가은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 침묵이 최민호의 숨통을 조였다. 한참 뒤 그녀는 신문을 내려놓고 보고서를 집어들었다. 사락, 사락. 종이 넘어가는 소리만이 집무실을 채웠다. 최민호는 침을 삼키는 것조차 죄를 짓는 기분이었다. 한가은의 눈동자가 보고서 위를 빠르게 훑었다. 그녀의 미간이 살짝 좁혀졌다. 틀렸나? 또 최민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한참 뒤 한가은은 보고서를 탁 소리나게 닫았다. 이거, 네, 자네가 쓴 게 아니군. 최민호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무슨 말씀이신지. 보고서 문체가 달라. 자네 특유의 그 오만하고 무식한 방식이 아니야. 그녀는 보고서의 특정 페이지를 펼쳤다. 이중 침투 경로 위성 기만을 이용한 교란 작전. 이건 자네 머리에서 나올 수 없는 계획이지. 어젯밤 김소령하고 박대위가 고생 좀 했겠군. 최민호는 무너졌다. 그녀는 심지어 자기 여단의 유능한 참모들까지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이를 악물었다. 맞습니다. 제가 그들의 조언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패배 인정이었다. 한가은은 그를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붉은색 결제 도장을 꺼냈다. 좋아. 네. 그녀는 보고서 첫 장에 힘있는 필체로 승인 도장을 찍었다. 이 정도면 자네 부하들을 개죽음으로 몰아넣지는 않겠지. 그녀가 보고서를 최민호에게 툭 밀었다. 가져가. 최민호는 멍하니 그 보고서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최 대령. 네. 사령관님. 어제. 한가은이 자신의 팔뚝을 툭툭 쳤다. 자네가 감히 내 팔을 잡았던 그 손. 사령관님. 그것은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최민호는 당장이라도 무릎을 꿇을 기세였다. 그 손. 한가은이 그의 말을 잘랐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실려 있었다. 그 손으로 앞으로 자네 부하들 목숨이나 제대로 지켜. 그리고 내 지위를 따라. 그게 자네가 그 팔뚝으로 할 유일한 일이다. 최민호는 한가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분노나 경멸이 아닌 지휘관으로서의 냉철한 명령만이 담겨 있었다. 그는 깨달았다. 이 여자는 자신을 모욕하기 위해 이러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진짜 군인이었다. 최민호는 온몸의 피가 다시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것은 어제의 분노가 아니었다. 그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군 생활 통틀어 가장 크고 절도 있는 목소리로 외쳤다. 명심하겠습니다. 충성. 그가 집무실을 나설 때 그의 다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자신은 오늘 상관의 계급에 굴복한 것이 아니었다. 압도적인 실력과 카리스마에 지휘관 한가은에게 완벽하게 정복당했음을. 한가은 중장이 이천 특수전 사령부에 부임한 지 한 달. 사령부의 공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계집, 암탉 따위의 단어를 입에 올리는 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대신 그녀에게는 새로운 별명이 붙었다. 얼음 여왕. 백년 묵은 독사. 그녀는 최민호 대령을 굴복시킨 그날 이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사령부 전체를 몰아붙였다. 그녀의 방식은 간단했다. 불필요한 관행은 모조리 철폐하고 모든 훈련은 실전 그 자체로 재편성했다. 사령관님,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이 예산으로는 요청하신 최신 드론 장비를. 보급처장이 사색이 되어 보고하자 한가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했다. 그럼 예산을 만들어 와. 네. 매년 관행처럼 집행하던 부대 홍보비, 체육대회 예산, 지휘관 판공비. 싹 다 잘라. 그 돈으로 장비 사와. 특전사는 축구하라고 있는 부대가 아니다. 싸우라고 있는 부대지. 사령관님, 훈련 강도가 너무 과중합니다.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예하 여단 참모장이 하소연하자 그녀는 더 차갑게 받아쳤다. 훈련에서 피 흘리지 않으면 전쟁에서 피 흘린다. 부상자가 나오는 건 훈련 강도 때문이 아니라 그대들의 나태한 체력 관리와 안일한 안전 통제 때문이다. 훈련을 줄일 게 아니라 체력을 기르고 통제 방식을 뜯어고쳐. 내일까지 개선안 보고해. 그녀의 채찍질은 거셌다. 특히 최민호 대령의 여단은 그야말로 지옥도를 겪고 있었다. 한가은은 그날 승인 도장을 찍어준 작전 계획서를 그야말로 뼛속까지 우려먹었다. 최 대령, 자네가 제출한 계획서 아닌가? 네. 사령관님, 그런데 왜 훈련 결과가 이 모양이지? 자네 부하들은 자네가 쓴 글도 못 읽나? 그녀는 최민호가 밤새 고쳐 쓴 계획서를 기준으로 그의 여단을 시범 케이스로 삼아 조지고 또 조졌다. 최민호는 죽을 맛이었다. 자신이 짠 정확히는 참모들의 머리를 빌려 짠 완벽한 계획을 정작 자신의 부대가 따라오지 못하는 무능을 매일같이 지적당했다. 사령관님, 시간이 좀 더. 시간? 저기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던가. 그의 오만했던 자존심은 이제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깨달았다. 한가은은 자신을 개인적으로 모욕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진짜 특전사를 만들고 있었다. 그동안 최정예라는 이름에 취해 낡은 관습에 젖어 있던 자신들을 모조리 분해하고 재조립하는 중이었다. 최민호는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부하들에게 까라면 까 라고 소리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이 밤새 연구한 한가은의 전술 지침서를 펼쳐들고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정신 똑바로 차려. 너희들 이따위로 해서 그 얼음 여왕 눈에 들 수 있을 것 같아? 다 죽었어. 그의 욕설은 여전했지만 그 안에는 살기 위한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미친 호랑이가 사냥개로 길들여지는 모습에 다른 여단장들과 참모들은 공포와 경외를 동시에 느꼈다. 그렇게 사령부 전체가 한가은의 얼음 채찍 아래 숨 가쁘게 돌아가던 어느 날. 그녀가 부임한 지 딱 40일째 되던 날의 새벽이었다. 띠리리리링. 사령관 집무실에 붉은색 직통 전화가 찢어지는 듯한 소리를 냈다.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에서만 걸려오는 비상 전화였다. 야전 침대에서 쪽잠을 자던 한가은이 즉각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한가은 사령관.
긴급 상황이다. 서아프리카 말리타 공화국에서 우리 국민 5명이 무장단체에 납치됐다. 한가은의 눈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현지 상황은 최악이다. 그놈들 24시간 안에 몸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인질들을 전부 참수하겠다고 선언했다. 한 사령관 외교적 협상은 이미 물 건너갔다. 대통령 지시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대한민국 특수전 사령부가 구출 작전을 준비하라. 올 것이 왔다. 그녀가 부임한 이후 첫 번째 실전이었다. 그녀가 갈고 닦은 얼음 칼날이 진짜 적의 심장을 겨눠야 할 순간이 온 것이다. 새벽 3시. 이천 특전 사령부의 모든 불이 켜졌다. 비상이 발령됐다. 작전 회의실은 5분 만에 모든 핵심 지휘관으로 가득 찼다. 최민호 대령을 포함한 여단장들과 참모들은 훈련 상황인 줄 알았다가 회의실 정면 스크린에 뜬 실제 상황이라는 붉은 글씨를 보고 숨을 삼켰다. 상황을 설명한다. 한가은 사령관이 회의실에 들어섰다. 그녀의 전투복은 완벽했고 목소리에는 단 1%의 동요도 없었다. 그녀는 말리타 공화국의 위성 지도와 인질들의 사진을 띄웠다. 목표는 서아프리카 말리타 공화국 내 반군 점령지. 인질은 대한민국 건설사 직원 5명. 적은 알차이르의 형제들이라는 무장단체다. 병력은 약 100여 명. 중화기로 무장했다. 스크린에 적들의 무기 현황이 떴다. 낡은 기관총과 로켓포. 조악했지만 인질을 잡고 버티기엔 충분했다. 남은 시간은 23시간 14분. 회의실이 술렁였다. 23시간. 지금 당장 출발해도 현지 도착까지. 그 작전 계획은 언제 짜고 승인은 언제 받습니까? 그때였다. 사령관님, 한가은의 오랜 라이벌이자 육군 본부에서 밀려나 특전사 부사령관으로 와 있던 황인철 소장이 벌떡 일어났다. 그는 전형적인 육군 포병 출신의 화력 만능주의자였다. 이건 협상이 불가능합니다. 적 병력이 100입니다. 저들이 인질을 방패 삼아 숨어있는 건물은 단 하나.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황 소장이 지도에 붉은색 펜으로 거대한 원을 그렸다. 현지 정부군의 협조를 받아 해당 지역을 초토화시켜야 합니다. 우리 특전사는 헬기를 타고 강습하여 혼란을 틈타 인질만 빼내고 빠지는 겁니다. 그것은 특전사가 전통적으로 해오던 압도적인 화력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이었다. 황 소장. 한가은이 차갑게 물었다. 그 혼란 속에서 인질이 무사할 확률은? 그것은 희생을 감수해야. 개소리. 한가은의 입에서 서리빨 같은 말이 튀어나왔다. 그럼 희생 목록에 자네 이름도 넣지. 사령관님. 지금 말 조심. 닥쳐라. 한가은은 스크린을 바꿨다. 화면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정교한 3차원 건물 내부도가 떴다. 참모들이 경악했다. 저건 적들이 점거한 바로 그 건물이었다. 내가 지난 한 달간 자네들을 조지면서 동시에 한 일이다. 한가은이 회의실을 둘러보았다. 전 세계 주요 분쟁 지역의 위험 건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지. 저 건물, 우리가 지어준 건설사 건물이다. 설계도 원본은 내 손에 있다. 그녀는 레이저 포인터로 건물의 환기구를 가리켰다. 적들은 정문과 옥상만 경계한다. 하지만 이 건물 지하 2층에는 그들이 모르는 환기구 관리 통로가 있다. 폭 1m, 길이 300m. 인질들이 잡혀있는 중앙홀로 정확히 이어진다. 작전명 고요한 밤을 브리핑하지. 한가은의 목소리는 모든 소음을 압도했다. 화력 지원? 없다. 헬기 강습? 없다. 오직 8명의 최정예 침투조가
이 환기구를 통해 적의 심장부로 들어간다. 적외선 감지기와 소음기를 이용해 적 지휘부를 먼저 암살하고 인지를 확보해 동일 경로로 퇴출한다. 황인철 소장이 얼굴이 새빨개져서 소리쳤다. 말도 안 돼. 그건 작전이 아니라 자살입니다. 8명으로 100명을 상대하라고. 환기구가 막혔거나 함정이 있으면 어쩔 겁니까? 이건 도박입니다, 사령관. 도박이 아니다. 실력이지. 한가은이 황 소장을 노려보았다. 자네가 말한 화력전이야말로 인지를 죽이는 도박 아닌가. 하지만 그 8명. 도대체 누굴 보냅니까? 누가 그런 미친 작전에 선봉에 섭니까? 황 소장의 외침에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한 사람에게로 향했다. 미친 호랑이. 특전사 최고의 전술가이자 최고의 전사. 최민호 대령이었다. 최민호는 자신에게 쏠리는 시선을 느끼며 마른 침을 삼켰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한가은의 작전. 그것은 미친 짓처럼 들렸다. 하지만 그가 지난 한 달간 그녀에게서 배운 바로 그 방식이었다. 최소한의 희생, 완벽한 정보, 외과 수술 같은 정밀 타격. 한가은 중장이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명령하지 않았다. 그저 물었다. 어쩌면 그녀의 군 생활 전체를 건 질문이었다. 최민호 대령. 네, 사령관님. 자네. 내 작전 수행할 수 있겠나? 이것은 시험이었다. 자신의 팔뚝을 잡았던 그 오만한 사내에 대한 시험이 아니었다. 자신의 실력에 굴복했던 그 군인에 대한 시험이었다. 회의실의 공기가 끓는 기름처럼 달아올랐다. 최민호의 대답에 인질 5명의 목숨과 특전사의 명예, 그리고 한가은의 모든 것이 달려 있었다. 최민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지난 한 달간의 치욕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 치욕 끝에 배운 자신이 평생 몰랐던 진짜 전쟁을 떠올렸다. 그는 한가은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군홧발 소리가 회의실을 울리도록 경례를 붙였다. 사령관님. 여단장 최민호. 사령관님의 작전을 완벽하게 수행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4시간 뒤, 서아프리카 말리타 공화국의 수도에서 200km 떨어진 사막의 임시 캠프. C-130 수송기에서 막 내린 최민호 대령과 그가 직접 고른 7명의 최정예 대원들이 마지막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다. 미친 작전이야. 정말. 부팀장인 박소령이 방탄 헬멧을 쓰며 중얼거렸다. 환기구라니. 영화에서도 안 하겠다. 닥치고 탄창이나 확인해. 최민호가 소음기가 달린 소총을 점검하며 으르렁거렸다. 그의 귓속에 꽂힌 인이어에서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이천 사령부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최 대령. 현재 위치 보고. 한가은 사령관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이천의 작전 통제실에서 위성과 현지 드론이 보내오는 실시간 영상을 지켜보고 있었다. 현 시간부로 침투조 목표 건물 500m 전방 접근 완료. 환기구 입구로 이동한다. 좋다. 지금부터 5분 뒤 내가 적들의 통신망을 교란시킨다. 그 틈에 진입해. 알겠다. 최민호는 손짓했다. 8명의 그림자가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작전 통제실. 거대한 스크린에는 8개의 초록색 점이 깜빡이고 있었다. 대원들의 생체 신호였다. 황인철 부사령관은 초조한 듯 손톱을 물어뜯었다. 정말 괜찮겠습니까? 저러다 통신이라도 끊기면. 황 소장. 한가은이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자네는 그냥 내 커피나 타와. 네. 긴장돼서 손 떨리면 사고 치기 전에 나가 있어. 그녀의 냉정함에 황 소장은 입을 다물었다. 그 시각 최민호와 대원들은 지옥을 겪고 있었다.
젠장. 좁아. 환기구는 예상보다 더 좁았고 먼지로 가득했다. 대원들이 포복으로 기어가는 소리가 이니어를 타고 통제실까지 들려왔다. 적외선 감지기 확인. 70m 전방 분기점. 우측 통로 폐쇄 확인. 좌측으로. 한가은의 지시는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 그녀는 마치 설계도를 통째로 외운 사람처럼 그들을 이끌었다. 사령관님. 하지만 좌측 통로. 소음이 들립니다. 최민호가 속삭였다. 적 보초가 아니다. 낡은 환풍기 소리다. 무시하고 전진해. 최민호는 이를 악물었다. 이 여자는 대체 정체가 뭐지? 그는 그녀의 목소리를 믿고 손짓했다. 마침내 30분 뒤 목표 지점 도착. 중앙홀 바로 아래. 최민호가 위를 올려다보았다. 쇠창살 너머로 인질들이 묶여있는 것이 희미하게 보였다.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10여 명의 무장 보초. 사령관님. 적 지휘부는 어디인가? 자네 머리 위 2층 방. 현재 4명. 창가에 모여 담배를 피우고 있다. 좋다. 작전대로. 최민호는 대원들에게 손짓했다. 2명의 대원이 소리 없이 쇠창살을 절단하기 시작했다. 3, 2, 1. 지금이다. 한가은의 신호와 동시에 최민호는 쇠창살을 뜯어내고 홀 안으로 굴러들어갔다. 푸악. 보초들은 소리도 지르지 못했다. 최민호와 대원들의 소음기 달린 총구가 불을 뿜었고 8명의 보초가 순식간에 쓰러졌다. 동시에 다른 팀이 2층으로 진입해 적 지휘부를 단 10초 만에 제압했다. 인질 확보. 인질 확보. 박소령이 겁에 질린 인질들의 입을 풀고 속삭였다. 퇴출한다. 빨리. 최민호가 인질들을 이끌고 다시 환기구로 향하는 순간. 우웅. 건물 전체에 경보음이 울렸다. 젠장. 누가? 최 대령. 2층이 아니야. 밖이다. 외곽 순찰조가 교대하러 왔다. 한가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환기구는 이미 늦었어. 적들이 입구로 몰려든다. 빌어먹을. 최민호가 인질들을 벽 뒤에 숨겼다. 100명에 가까운 적들이 복도로 몰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사령관님. 화력 지원을. 불가하다. 지금 헬기가 뜨면 격추된다. 황인철 소장이 통제실에서 소리쳤다. 꺼 보십시오. 내 이럴 줄 알았어. 다 죽게 생겼다고. 시끄러워. 한가은이 황 소장의 멱살을 잡을 듯 소리쳤다. 그녀의 눈이 스크린의 건물 설계도를 미친 듯이 훑었다. 길. 다른 길. 최 대령. 내 말 들어. 말씀하십시오. 자네 위치에서 10m 전방. 우측 벽. 거길 부숴. 네. 벽을 말입니까? 거긴. 원래 비상 통로인데 놈들이 점거하면서 시멘트로 얇게 덮어버린 곳이다. 그 뒤는 바로 건물 밖이다. 하지만 뭘로? 자네가 가져간 그것. 최민호는 허리에 찬 소형 폭탄을 내려다보았다. 지금 사용해. 남은 시간 3분. 그 안에 뚫고 탈출해. 알겠다. 최민호가 대원들에게 소리쳤다. 벽에 붙어. 다들 피해. 그는 폭탄을 설치하고 안전핀을 뽑았다. 쾅. 엄청난 굉음과 함께 벽이 무너져 내렸다. 최민호는 인질들을 먼저 내보내고 밖으로 쏟아지는 적들을 향해 남은 탄창을 모조리 쏟아부었다. 빨리 가. 최 대령. 퇴출로 확보. 헬기 진입한다. 1분 뒤 도착. 8명의 대원과 5명의 인질은 먼지 속을 뚫고 미친 듯이 달렸다. 그들의 등 뒤로 무너진 건물에서 쏟아져 나온 적들의 총알이 비처럼 쏟아졌다. 쾅.
최민호가 설치한 폭약이 낡은 시멘트 벽을 종이 조각처럼 날려버렸다. 빨리 가. 최민호가 인질들의 등을 떠밀며 무너진 벽 틈으로 밀어넣었다. 최 대령, 퇴출로 확보. 헬기 진입한다. 1분 뒤 도착. 한가은 사령관의 목소리가 귓속을 때렸다. 밖은 아수라장이었다. 건물 전체에서 뛰쳐나온 적들이 무너진 벽을 향해 미친 듯이 총알을 쏟아부었다. 어모해. 최민호와 남은 대원 셋이 벽에 붙어 쏟아져 나오는 적들을 향해 응사했다. 타타타탕. 총알이 최민호의 방탄 헬멧을 스치고 지나갔다. 젠장. 여단장님. 인질 한 명이 다리에 총을. 박소령이 비명처럼 외쳤다. 인질 중 한 명이 다리를 붙잡고 쓰러져 있었다. 이런 빌어먹을. 최민호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쓰러진 인질에게 달려가 거대한 곰처럼 그를 둘러엎었다. 뛰어. 헬기 위치로 뛰어. 최 대령. 50m 전방. 개활지다. 적들이 그쪽으로도 몰리고 있어. 통제실의 한가은 역시 손에 땀을 쥐고 있었다. 그녀는 위성 화면에 잡힌 수십 개의 붉은 점적군이 최민호의 초록색 점화군을 포위하듯 움직이는 것을 보고 있었다. 황 소장. 네. 현지 정부군 우리 쪽 헬기 격추 안 하겠다고 약속받았나? 그건. 지금 교전 중이라 확답을. 지금 당장 말리타 국방장관에게 직통 연결해. 내 이름으로 말해. 1분 안에 저놈들 후방을 치지 않으면 우리 인질에게 무슨 일이 생길 시 그 책임은 전부 말리타 정부가 지게 될 거다고. 사령관님, 그건 외교적. 전쟁이다. 당장 해. 한가은의 일갈에 황 소장이 황급히 다른 전화를 집어들었다. 최 대령, 들리나? 듣고 있다. 젠장 헬기는 어디 있어? 온다. 10초만 버텨. 그 순간이었다. 두두두두두. 하늘을 찢는 헬기 로터 소리와 함께 검은색 특전사 헬기가 사막의 모래바람을 일으키며 나타났다. 헬기의 측면 기관총이 불을 뿜으며 최민호의 퇴로를 막던 적들에게 지옥불을 쏟아부었다. 지금이다. 대원들이 인질들을 헬기 안으로 밀어넣었다. 최민호가 다친 인질을 업고 마지막으로 헬기에 오르려는 찰나. 죽어라.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적의 로켓포 사수 하나가 그를 정조준했다. 최 대령. 우측. 피해. 한가은의 비명이 이니어를 찢었다. 최민호는 본능적으로 몸을 날렸다. 쾅. 로켓포가 그가 방금 서 있던 자리를 강타했다. 폭풍이 그의 등을 덮쳤다. 크역. 그는 인지를 감싼 채 헬기 안으로 굴러떨어졌다. 여단장님. 대원들이 경악하며 그의 방탄복을 살폈다. 다행히 직격은 피했지만 거대한 파편 하나가 그의 왼쪽 어깨를 깊게 파고들었다. 출발해. 최민호는 피를 쏟아내면서도 헬기 조종사에게 명령했다. 헬기는 기술을 돌려 총알이 빗발치는 지옥을 벗어났다. 헬기 안. 안전고리에 몸을 묶은 최민호는 고통 속에서도 이니어를 다시 고쳤었다. 사령관님.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최 대령. 상태는. 한가은의 목소리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최민호는 자신의 어깨에서 흐르는 피를 한번 힐끗 보고 피식 웃었다. 보고합니다. 작전명 고요한 밤. 인질 5명 전원 구출. 아군. 부상 1명. 임무. 완수했습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이천의 작전 통제실. 한가은 중장은 부임 후 처음으로 지친 얼굴로 눈을 감았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복귀를 환영한다. 최민호 대령. 작전 성공 소식은 극비리에 청와대와 국방부에 보고되었다.
대통령은 새벽에 직접 전화를 걸어 한가은의 노고를 치하했다. 한 장군,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소. 국민들이 알면 대통령님, 이 작전은 없었던 일이 되어야 합니다. 알겠소. 하지만 군 내부의 평가는 확실하게 하겠소. 이틀 뒤 부상당한 최민호 대령과 대원들 그리고 무사히 구출된 인질들이 비밀리에 귀국했다. 언론에는 정부의 발빠른 외교적 협상으로 인질들이 무사히 석방됨이라고 보도되었다. 국민들은 정부의 외교력에 박수를 보냈지만 그 이면의 피비린내 나는 사투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하지만 군 내부는 발칵 뒤집혔다. 특히 육군본부와 합동참모본부의 장성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한가은이 그걸 해냈다고. 포병 지원도 없이 8명으로 100명을 뚫고 인질을 구출해 그 미친 작전을 승인하고 심지어 성공시켰어. 한가은의 이름 앞에는 더 이상 여자라는 수식어가 붙지 않았다. 얼음 여왕이라는 별명은 전쟁의 신이라는 경외심으로 바뀌었다. 특전사령부 내부의 변화는 더욱 극적이었다. 사령관에 대한 불신과 의심은 눈 녹듯 사라졌다. 모든 장병의 눈에는 절대적인 충성심만이 남았다. 그녀의 명령 한마디는 이제 법이었고 진리였다. 그 폭풍의 중심에서 최민호 대령은 병상에 누워 있었다. 어깨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는 그날의 작전을 복기했다. 자신이 팔뚝을 잡고 계집애라고 모욕했던 그 여자. 그 여자가 설계한 완벽한 작전이 아니었다면 자신과 부하들은 물론 인질들까지 모두 사막의 뼈다귀가 되었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을 모욕했던 부하 최민호를 가장 위험한 작전에 투입했다. 그것은 복수였을까? 아니었다. 최민호는 알았다. 그것은 신뢰였다. 그녀는 최민호의 낡은 사상을 경멸했지만 그의 군인으로서의 실력은 믿었던 것이다. 내가 졌다. 최민호는 완벽하게 패배했다. 그리고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모든 이가 이 성공에 박수를 치는 것은 아니었다. 작전 통제실에서 무능함만 드러냈던 부사령관 황인철 소장. 그는 자신의 치부가 드러난 것이 분했다. 그는 한가은이 자신을 뛰어넘어 육군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는 조용히 육군 본부의 자신과 가까운 감찰 라인에 전화를 걸었다. 나 황 소장인데. 이번 작전 말이야. 아무래도 절차상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 한 사령관이 너무 독단적으로. 그래, 대통령 승인은 받았다지만 합참의 지휘 계통을 무시했어. 이건 월권이야. 한번 제대로 털어봐야 하지 않겠나? 한가은의 완벽한 승리 뒤편으로 낡고 부패한 조직의 역풍이 음흉한 칼날을 갈기 시작했다. 한가은 사령관의 구출 작전 성공 이후 한 달. 그녀의 공적을 치하하는 대신 이천 특전사령부에는 합동참모본부 특별감찰이라는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황인철 소장이 흘린 지휘 계통 무시와 월권이라는 프레임은 그녀의 성공을 시기하던 육군 본부의 늙은 장성들에게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되었다. 대강당에서 열린 특별감찰 중간 보고회. 합참 감찰실 장육군 소장이 매서운 눈으로 한가은을 몰아붙였다. 한가은 사령관, 인정하시오. 당신은 합참의장님의 재가도 없이 독단적으로 작전을 승인하고 지휘했어. 인질이 무사했으니 망정이지 실패했다면 어쩔 뻔했어. 이건 명백한 지휘체계 문란이오. 강당에 모인 사령부 참모들은 침묵했다. 황인철 소장은 의자 깊숙이 몸을 파묻고 비열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어디 한번 당해봐라. 여자가 날뛰면 어떻게 되는지. 한가은은 단상 위에서 그 모든 비난을 묵묵히 받아내고 있었다. 그녀는 감찰실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감찰실장님,
작전 교범 제3조 1항. 적에 의한 아군 및 국민의 생명이 위급할 시 현장 지휘관은 선조치 후 보고할 수 있다. 저는 교범대로 했습니다. 말장난하지 마시오. 그건 현장 지휘관일 경우고, 당신은 이천에 있었잖아. 저는 위성통신으로 현장을 직접 지휘했습니다. 감찰실장님이야말로 구시대의 교범에 갇혀 계신 것 아닙니까? 무엇이? 감찰실장이 얼굴이 붉어져 소리치는 순간이었다. 잠깐. 강당 뒷문이 열리고 붕대로 어깨를 감싼 전투복 차림의 최민호 대령이 걸어 들어왔다. 그는 아직 완쾌되지 않아 절뚝거렸지만 그 기세는 호랑이 같았다. 최 대령, 자넨 여긴 어쩐 일인가? 최민호는 감찰실장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그는 한가은 사령관 앞에서 멈춰서서 부상당하지 않은 오른팔로 거수 경례를 붙였다. 사령관님, 여단장 최민호, 발언을 허가해 주시겠습니까? 한가은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최민호는 돌아서서 감찰실장과 그 뒤에 앉은 황인철 소장을 포함한 모든 참모를 노려보았다. 그의 목소리가 강당 전체를 울렸다. 나는 한가은 사령관님을 모시기 전까지 군 생활 내내 오만에 빠져 살았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나는 여자가 군복을 입는 것을 경멸했고 여자가 지휘관이 되는 것을 비웃었습니다. 심지어 여기 계신 한가은 사령관님께 부임 첫날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모욕을 저질렀습니다. 황인철의 눈이 커졌다. 저 미친놈이 지금 제 무덤을 파는 건가? 하지만 사령관님은 저의 그 무지한 죄를 군법으로 다스리지 않으셨습니다. 최민호는 자신의 어깨에 감긴 붕대를 가리켰다. 대신 저를 가장 위험한 전장으로 보내셨습니다. 저의 오만한 머리가 아닌 군인으로서의 제 실력을 믿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감찰실장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당신들이 책상에 앉아 절차를 따질 때 사령관님은 수천 킬로미터 밖에서 단 8명의 부하와 5명의 국민을 구하기 위해 사투를 벌였습니다. 환기구의 위치, 적의 배치, 심지어 무너뜨려야 할 벽의 위치까지. 그 모든 것을 꿰뚫어 보지 못했다면 우리는 모두 죽었습니다. 지휘체계 문란이라고, 월권이라고. 최민호가 비웃었다. 웃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지휘입니다. 당신들이 평생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진짜 지휘란 말입니다. 그는 다시 한가은을 향해 돌아섰다. 그리고 천천히 부상당한 몸을 이끌고 한쪽 무릎을 꿇었다. 기사의 맹세였다. 사령관님. 최민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저의 무지했던 과거를 용서하십시오. 저 최민호. 지금 이 순간부터 저의 남은 군 생활 전부를, 그리고 저의 목숨을 사령관님께 바치겠습니다. 충성. 그의 외침이 끝나는 순간 강당에 앉아있던 특전사의 모든 장교와 부사관들이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들은 감찰실장도 황인철 소장도 아닌 단상 위에 한가은 중장을 향해 자신의 심장을 내리치듯 경례를 붙였다. 충성. 그것은 강요된 복종이 아니었다. 압도적인 실력과 리더십에 대한 늑대 무리의 완벽한 충성이었다. 감찰실장은 입을 떡 벌린 채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황인철 소장의 얼굴은 잿빛이 되었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은 이미 끝났다. 한가은 중장은 말없이 그들의 경례를 받았다. 그녀는 최민호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일으켜 세웠다. 최 대령, 군인은 무릎으로 말하는 게 아니다. 자네의 그 충성심, 앞으로 이 특전사를 위해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 써. 알겠나? 명심하겠습니다. 그날 합참 감찰은 아무런 소득 없이 철수했다.
이후 황인철 소장은 한직으로 밀려나 조용히 군복을 벗었고 한가은은 대한민국 군 역사상 가장 강력한 특전사령관으로 기록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여자 한가은이 아니었다. 그저 특전사의 심장, 사령관 한가은일 뿐이었다. 그녀의 얼음장 같던 리더십 위에 비로소 부하들의 뜨거운 충성이라는 꽃이 만개한 순간이었다.